공황장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 임상심리도 전공했기 때문에 관련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의외로 젊은 세대에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몹시 바쁘게 살 때 혹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겹칠 때 급작스럽게 나타나곤 하죠. 공황장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원인 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인생 경험 등 주관적인 영역이 꽤 강합니다. 물론 일부 뇌의 기질적인 문제나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근거는 아직 빈약해요. 공황장애는 한마디로 우리 몸이 내리는 경고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는데요. 한마디로 긴장 상태가 되면서 적절히 외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공황장애 분들은 이 시스템이 아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것 같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는 것 등등 공포스러운 감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이걸 비정상 호흡 패턴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공황장애와 비정상 호흡 패턴을 연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황장애에서 자주 나타나는 과호흡은 사실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호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과호흡은 우리 몸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내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 몸의 경고 시스템이 위험 신호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 패턴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공황 발작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정상 호흡 패턴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횡격막은 단순히 숨 쉬는 데만 관여하는 근육이 아니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많이 하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횡격막 근처에 미주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던 거를 이완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몸이 고되거나 신경 쓸 게 많다 보면 과긴장이 계속되면서 이 횡격막의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공황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호흡을 통해서 횡격막 자체를 이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긴장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횡격막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호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호흡 훈련이라고 하면 흔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가슴을 열어보세요, 이런 지시들을 듣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시가 오히려 호흡 불균형을 더 고착시키고 강박을 더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MRI 사진은 정상 횡격막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 움직임의 편차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과긴장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뻣뻣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깊은 호흡을 덜 하게 되고 이 상부 흉곽 패턴 혹은 목에 있는 호흡 보조근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과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져서 횡격막을 못 쓰는 분들이 그나마 횡격막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왜 달리기를 많이 하고 나서 무릎에 손을 대고 헥헥대는 동작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hands on knee라고 해서 대표적인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찌그러뜨려서 구부정하게 있으면 횡격막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평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횡격막이 잘 쓰이지 않고 호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계속 상부 흉곽만 들어 올리는 짧은 호흡만 내뱉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맨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어쩔 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누우셔갖고 상체를 엄청 올리고 발판을 매우 높이면 그나마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시켜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hands on knee라고 하는 이 동작을 누워있는 패턴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는 없겠죠. 횡격막도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강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동작들과 함께 호흡을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강도 높은 운동을 처음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고강도 웨이트 운동, 오히려 공황장애를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횡격막 우세 패턴의 정상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어라고 하는 게 플랭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쾌근이나
척추나 횡격막 혹은 다혈근 등등 코어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약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제일 근본적인 원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 호흡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직접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깨어서 숨 쉬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분인데 젊은 분이 일상생활조차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심한 분들은 당장 증상을 줄여주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횡격막 주변의 긴장도를 이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횡격막 근육을 훈련할 수 있는 기능 재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횡격막 우세 패턴의 정상 호흡을 회복하실 수 있고 이 공황장애 증상도 분명히 나아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호흡 패턴을 분석해야 보입니다. 혹시 주변에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호흡 패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